시작하겠습니다. 자, 87회 세진기업 문제예요. 프로그램 세진기업 확인하셨고요. 1번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를 적립하기로 한다. 일반 전표 문제죠. 배당금 관련된 거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3월 15일 날짜고요. 3월 15일 날짜. 김선비는 현금 배당이 6천만원, 주식 배당이 1200만원이에요. 유현진은 현금 배당이 4천만원, 주식 배당이 800만원입니다. 자,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모두 다 더해주시면은 1억 2천만원이죠. 아니, 1억 3천만원이 1억 2천만원에 차변의 대변부터 할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제가 배당금만 생각을 했어요. 1억 2천만 원은.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대변에는 이익준비금이 나왔어야죠. 이익준비금이 현금 배당금의 10%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 나오죠. 1억 원의 10%니까.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 1억 원이 될 테고요. 그래서 1억 원의 10%가 되는 거죠.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금액은 두 개 더해주시면은 2천만 원. 다 더해주니까는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해서 1억 3천만 원. 자, 입력 들어갑니다. 2월 이익잉여금이 1억 3천. 대변의 이익준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익준비금이 1,0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이 1억. 나머지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 2번 문제.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대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회식한 거는 다 일반 전표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일반 전표입니다. 4월 3일 날짜고요. 공장 직원들이니까는 차변에 511번의 복류생비가 되겠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의 BC카드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죠. 엔터 100만 원. 3번. 여주 대리점의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으로 제품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 부가세 별도 지급했습니다. 저희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판매 촉진비 계정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14번의 건별이죠. 분계 징빙이 없으니까 과세형은 14번의 건별이 되는 거고요. 분계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그냥 제품. 금액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다 들어갑니다. 적요 8번에 타기정 대체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부가세는 시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셔라. 150만 원이 나옵니다. 1,500만 원의 10%니까 150만 원. 차변에는 판매 촉진비 계정을 써라 라고 그랬으니까 판매 촉진비가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 판매 촉진비는 1,150만 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형의 14번의 건별이라고 그랬어요. 과세형이 14번의 건별. 날짜는요. 날짜는 7월 12일 날짜입니다. 14번의 건별이고요. 판매 장려금 품. 뭐 금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금액은 시가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 그러면 1,500에 150만 원 계산이 되죠. 시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최고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최고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분계는 3번의 혼합이고요. 대변에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제품. 금액도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제품의 적요 8번의 타계정으로 대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변에 판매 촉진비. 판매 촉진비 금액은 1,150만 원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액면금의 2천만 원 중 50%를 920만 원에 중도 상환하였다. 사채를 갚았네요. 차변에 사채 50%니까 1,000만 원이에요.
보통예금에서 출금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920만 원입니다. 사채 관련 나머지 자료는 관련 계정을 조회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조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시면 되죠. 합계잔액 시산표. 지금이 8월이에요. 지금이 8월이니까 8월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찾아봐요.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8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셨죠? 50%가 갚았으니까 50%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만 원. 50% 갚았으니까 50%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대변은 182만 원인 아니죠. 대변은 1010만 원이죠. 차변에 10만 원만큼 부족합니다. 차변에 10만 원만큼 사채를 상환할 때는 차변이 부족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거죠. 차변이 부족하면 사채 상환 손실입니다.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8월 4일 날짜죠. 8월 4일 차변에 사채입니다. 차변에 사채 금액은 1000만 원. 또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사채 상환 손실이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9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예금이 92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세 문제예요.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신고서 및 부석서를 작성을 해라. 당사는 일기 확정, 신고할 때 아래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해서 9월 1일에, 일기 확정이면 7월 25일인데 9월 1일이니까, 그쵸? 한 달 넘었죠? 8월 25일에 한 달? 예, 한 달 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1개월 이내면 90% 감면, 1개월부터 3개월은 75% 감면이에요. 얘는 75% 감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하고 분계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수정신고서와 가산세를 작성을 해라.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미전송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결론이 뭐예요? 전표 입력, 수정신고서 작성을 하는 거죠. 두 개입니다. 일기 확정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가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5월 3일 날짜입니다. 5월 3일 날짜. 5월 3일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했어요. 11번에 과세입니다. 제품. 공급가액은 3,200, 거래처는 화인상사입니다. 거래처는 화인상사, 전자마진간 1번이죠. 분계는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5월 10날짜네요. 두 번째는 5월 10날짜. 제품을 판매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나와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지연발급 가산세 1% 나와야 됩니다. 11번의 과세고요.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금화육통입니다. 거래처는 금화육통. 전자 아니에요. 분계 생략한다고 그랬고요. 자, 세 번째는 6월 21일 날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미발급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자,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했으니까 건별입니다. 분명은 제품. 공급가액은 1,700. 죄송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했어야 되는 거죠. 분명은 제품 1,700에 170, 1,870만 원. 거래처는 아이테크입니다. 거래처는 아이테크 0번의 분계 없음이에요. 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했으면 그죠? 9월 1일에 수정신고하는 거죠. 수정신고, 부가가치 찍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셨으면은 일기 확정이에요. 4월 1일부터 6월 30. 수정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수정신고 1차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죠. 얘는 1억 원인데 얘는 1억 5,200.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1,700. 지금 전표 입력한 게 이렇게 자동으로 모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산세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미발급, 발급하지 않은 거 1,700만 원 있죠? 1,700에 2%입니다. 1,700만 원에 2%. 얼마 나올까요? 1,700만 원에 2%면 34만 원. 34만 원 계산이 됐고요. 또 하나 종이 세금 계산서, 네, 지연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연 발급. 가산세율이 똑같거든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1%니까 20만 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반 과소신고입니다. 자, 미납부세액이 얼마 나오죠? 여기에서 320, 여기서 320, 여기서 200, 여기에서 170이에요. 그럼 토탈 690만 원이죠? 미납부세액은 690만 원이에요. 69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75% 감면이니까 25%에서 17만 2,500원이 나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690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며칠 나올까요? 7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니까 초일불산이 말일산입이잖아요. 그럼 7월 26, 27, 28, 29, 30, 31일 6일에다가 8월 31일 그쵸? 그리고 9월 1일입니다. 그러면 38일이 계산이 되네요. 38일. 38 곱하기 만분의 2.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550원. 영세일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영세일 관련된 것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가산세 입력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더블클릭 탭 해서 지연발급란에 2천만 원 그죠? 그러면 20만 원 나오고요. 미발급란에 1,700만 원 그럼 34만 원 계산이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690만 원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7만 2,500원이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690만 원. 자, 당초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5일이고요. 수정신고는 9월 1일 했어요. 그럼 38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65,5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확인!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의제매입세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기 확정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분계 포함해서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계 포함해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되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 10월 20 날짜, 10월 20 날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20 날짜. 유형은 카드로 결제를 했죠. 면세 원재료인데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면세. 여기 보시면은 카면 있죠. 58번. 58번이에요. 과일 사가지고 왔습니다. 공급가액이 7,0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우리 과일이에요. 우리 과일. 카드사는 F2번 눌러서 법인 BC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4번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면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면세기 때문에 원재료 그죠? 원재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251번의 외상매입금이에요. 자,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는 잘 보세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는 간편집계에서 의제매입 재활용 있죠?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제매입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된 거 확인하셨죠? 부가세.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분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해답에 이게 미지입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미지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에요. 원재료니까 미지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일단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 어려운 문제네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원재료 지금 이 얼마예요? 6,700
78만 8,462원. 부가세 대급금이 271만 1,538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7,050만원. 요렇게 일단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11월 10날짜네요. 11월 10날짜예요. 자, 농어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면건, 무징빙,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했을 때는 징빙이 없잖아요. 면세 건별을 줄여서 면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거는 면세 건별 줄여서 징빙이 없는 거 면건이다라는 말을 써요. 60번이고요. 품목은 역시 마찬가지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과일을 구입했어요. 공급가액이 150만 원이죠. 공급가액이 150만 원. 수량 입력할까요? 네. 수량 150kg이었어요. 150만 원. 코드는 김만복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김만복 선택했죠? 엔터 치시고요. 현금 결제를 했으니까 1번에 현금 눌러주시면 출금해서 이렇게 뜹니다. 부가세가 없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이라고 그래.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의제 재활용 선택을 해서 의제매입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분계가 달라져요. 자, 역시 메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가 144만 2,308원이고요. VAT 대급금이 57,692원이에요. 대변에는 현금이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150만 원.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만큼 원재료가 줄어들어요. 원재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10월 20날 것도 수량까지는 입력을 할게요. 수량이 7,000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했어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제매입세 2기 확정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는 10월부터 12월 들어가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수량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건 도에서 276만 9,230원. 두 건 도에서 276만 9,230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확정이니까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제품 매출이 예정대가 1억 원 나와 있어요. 여기 1억 원. 확정분 제품 매출은 1억 2천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두 개 돼서 2억 2천만 원이고요. 2억 2천만 원에 40% 8,800만 원의 한도인데 단기 매입액이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예요? 단기 매입액은 지금 7,200만 원 이게 내려온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7,200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확정권만. 지금이 확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확정이 아니라 예정 플러스 확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정 플러스 확정. 그래서 예정 때 보시면은 예정 때 여기 봐요. 모든 원재료는 과세 대상 제품 생산에 이용되었고요.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행히. 근데 예정 때 원재료 매입액이 지금 원재료 매입액이 4,160만 원이 있어요. 4,160만 원. 그죠? 4,160만 원 있고요. 이미 공제받은 게 얼마 있습니까? 160만 원 있어요. 160만 원. 이게 왜 나왔을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 이 문장이 나오지 말았었어야죠. 여기 나와 있는데. 그죠? 요게 지금 여기 요 문제가 그죠? 이 출제하신 분이 문제를 이게 뭐라고 나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2기 과세 기간, 그죠? 2기 과세 기간, 아니에요. 그죠? 이건 1기 거잖아요. 그죠? 이건 1기 거고, 얘는 2기 거예요. 그리고 2기 거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기 것만 보시면 돼. 2기 예정 신고 기간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확정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확정건만. 그러면은 예정 신고분 없으니까 입력할 거 없는 거고요. 한도 초과도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이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게 2기 예정이에요. 얘가 1기 과세 기간이 아니라 2기 예정으로 봐야 돼요.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다 봐줘야 돼요. 얘는 2기 확정으로 봐줘야 돼요. 2기 확정.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그리고 요 문장이 사라져야 됩니다. 요 문장이 사라져야 돼요. 네, 이렇게 문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기 확정의 원재료 매입액은 7,200만원 맞잖아요. 7,200만원. 요거 두 개 더해주면 7,200만원 맞죠? 2기 예정 때 원재료 매입액이 4,160만원이니까 도에서 여기에 7,200만원에 4,160만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억 1,360만원이 되는 거죠. 1억 1,36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떠요. 그리고 예정 때 공제받은 금액이 160만원 있잖아요. 그죠? 160만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178만 4,615원이 되는 거죠. 178만 4,615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2기 예정이에요. 2기 예정 7월부터 9월이고요. 이게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문제랑 전체적인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장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정산에서 나온 게 요번에 178만 4,615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두 건 더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76만 9,230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178만 4,615원을 빼서 요번에 이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빼주면 나머지 98만 4,615원은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요번에 276만 9,230원 중에 이 중에서 정산을 했더니 요것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공제가 안 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고요. 차변에는 다시 원재료 이렇게 분계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원재료로 분계를 해줘라. 여기 보시면은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 마이너스 하지 말고 이렇게 분계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한도 초과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작성이 끝났으니까는 이거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저장하시고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셔서 차변의 원재료예요. 차변의 원재료 98만 4,615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98만 4,615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산에서 차이가 생겼을 때는 이만큼을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부가세입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요거 문제, 요거 예정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확정. 그리고 요 문장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100주를 만원에 취득하였다. 40주는 양도를 냈고요. 60주는 현재 보유 중이다. 공정가액은 9,000원 남아있어요. 여러분 만원에 사왔는데 9,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 손실이죠. 1,000원 곱하기 60주. 그래서 1,000원 곱하기 60주에서 6만원이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셔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금액은 6만원.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이 6만원이죠.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 가치가 1,000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며 자산 손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특허권을 찾아봐야죠. 특허권을 찾아봐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에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니까 그죠? 무형자산에 가서 특허권을 봤더니 3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근데 1,000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상차손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에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2천만 원 하락했잖아요. 2천만 원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는 특허권이죠. 대변에는 특허권 금액은 2천만 원.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음 자리에서 충당부채를 계산을 해라. 자동결산을 해도 되고요. 자동결산을 해도 되고 수동결산을 해도 되는데 금액은 전기말 추계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3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을까요? 2,700만 원 남았겠죠? 자, 전년도 말 4천만 원에서 1,300을 지급했으니까는 잔액은 2,700이 남아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추계액이 5천만 원이 있으니까는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2,300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7,500에서 1,000만 원 지급했으니까 6,500이 남아있어요. 충당금이 6,500이 남아있는데 또 줘야 될 게 7,500이니까는 1,000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얘가 뭐가 되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되는 겁니다. 충당부채 잔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충당부채 잔액이 되는 거예요. 잔액. 그러니까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2,700 있으니까 2,300만 원만. 7,500 줘야 되는데 6,500 있으니까 1,000만 원만. 자동결산을 해도 되고요. 자동결산을 해도 되고 이번에는 수동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수동결산. 차변의 퇴직급여죠. 차변의 퇴직급여. 경영지원팀은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 2,300. 또 차변의 또 퇴직급여. 절단 공정팀은 공장이잖아요.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3,300. 이렇게 수동결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기동의 출장비 지급과 정산호 반납액이 결산연재 각각 가지금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정산분계를 하고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가지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어요. 찾아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여기 그죠?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12월달 가서 보시면은 가지급금이 20만 원 나와 있어요. 가지급금이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대변에 가서 가지급금 20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20만 원입니다. 차변에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비교통비 20만 원. 일단 이걸로 분계를 해주시면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이고요. 반납액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수금을 찾아보시면 부채 가면이 있을 거예요. 가수금이 대변에 1,000원이 있죠. 대변에 1,000원이 있습니다.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가수금, 반납액은 가수금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1,000원. 그리고 실제 여비교통비는 19만 9천 원이 되겠죠. 실제 여비교통비는 19만 9천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표 입력하시면 일반 전표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접대비죠. 800번대 여비교통비예요. 19만 9천 원. 또 차변에 가수금이에요. 가수금이 1,000원입니다. 대변에는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그랬으니까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미란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중 소득명세와 연말정산 탭을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주민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부르다 표시한다. 일단은 사원 등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부양가족 명세 찍어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여성근로자예요. 여성근로자로서 그죠?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임의란에 대한 총급여가 임의란은 여기 써있네요.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면 뭐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 아버지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1번 이관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고요. 49 0811-1234-5644번입니다. 564번 60세 이상이면서 경로우대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 한번 볼게요. 배우자는 1900원 500만원 있어요. 500만원까지는 되는 거죠. 장남 최현주는 기타 소득이 얼마 있습니까? 800만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되죠. 기타 소득이 800만원 있으니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동거 가족은 소득이 없고요. 모친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저 장남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남만. 아버지 입력했고요. 어머니 허복술입니다. 어복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510-415-211-861 장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3번의 배우자 최영민이에요. 최영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고요. 82-0210-181111 배우자 1900-500만원까지는 되는 거라고 그랬고 배우자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연준 자녀 최연준입니다. 최연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5-0312-305-8811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풉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역시 자녀죠. 최지영입니다. 최지영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200-519-4132 그죠? 4132-114 요번에 태어났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둘째로 바꿔주시면 되죠? 네. 다 입력했으면 빠져나오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임의란에서 2020년 귀속분 임의란 시에 대한 소득처분 상여금액이 300만원이 발생하였다. 소득명세에서 임의란 시잖아요. 인정상여 추가에 인정상여란에 소득처분 상여가 인정상여라는 뜻입니다. 300만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자, 첫 번째가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셔서 보험료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100만원이고요. 장녀의 상여보험료가 14만원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114만원 114만원이 일반난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114만원에 일반난에 114만원 집어넣습니다. 의료비는 자, 의료비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본인의 맹장수술비 본인 여기 들어가죠. 부친 65세 이상이니까는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만원 의료비 45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장남의 진료비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밖에 네 90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안 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안 돼요.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된다라고 그랬고요. 교육비가 부친의 여러분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돼요.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되니까 안 되고요.
배우자의 대학교 400만 원 됩니다. 400만 원. 대학원이 안 되는 거고요. 대학교까지는 돼요. 배우자의 대학교 교육비 입력했죠? 대학생에 가서 입력한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의 기부금이 있어요. 본인의 무슨 기부금이에요? 종친회는 안 되고요. 종교단체. 배우자 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12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가서 12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 입력을 했습니다. 다 입력하시면 작업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소득 관련된 자료를 입력해라. 사업소득자 등록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101번에 권노화입니다. 권노화 소득의 구분은 알선수수료예요. 알선수수료 뭘로 다 들어가면 되느냐면 기타 모집수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9401251357-412번. 자, 두 번째는 102번의 윤지현입니다. 윤지현. 소득의 구분은 역시 마찬가지 알선수수료죠. 기타 모집수당으로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801220234512-3번입니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기타 모집수당으로 등록할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득의 귀속일자와 지급일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돼요. 4월 22일입니다. 부사코드 생략 F2번 권노화 선택해 주시면 되죠. 2020년 4월 지급액이 1,2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소득세는 3% 해서 36만원 계산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또 F2번 눌러서 윤지연 선택해 주시면 되죠. 4월 지급액은 7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700만원. 그럼 21만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빠져나오시고요. 네, 87회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